자, 반갑습니다. 정명선입니다. 자, 유튜브용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인강 커리큘럼 OT입니다. 자, 대성마이맥 수학 영역 정병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제 여기 양력을 보시면요. 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졸업했고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도 졸업해서 제가 학부가 2개예요. 뭐 그에 대한 얘기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대성마이맥 온라인 수학 강사고요. 그 다음에 두각학원에서 현강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대성학원에서도 다시 재출강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리큘럼에서 이제 일단 제 캐치프레이즈가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뭐 이것인데요. 강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PPT를 제작해 주신 조교분이 즉석에서 뭔가 쓴 표현 같은데 명실상부. 이게 뭐 저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명실상부. 이렇게. 자, 명확하게 이해되는 명쾌한 설명. 자화자찬인데 어쨌든 제 설명을 딱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된다. 쉬운 것만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내용상 난이도가 높은 것도 이해가 잘 되게끔 제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을 하려면 결국 난이도가 조금 자기 실력보다 높은 거를 자꾸 헤쳐나가줘야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 수업을 들으면 난이도 높은 걸 자꾸 제가 캐리를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 올리는 데 굉장히 좋죠. 실전에서 사용하는 핵심 플러스 효율적인 풀이 훈련. 자, 요것을 제가 잘 해드립니다. 뭐 풀이를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알려준다 이런 거보다도요. 일단은 중심성이 있어요. 제 그 기출 분석 강좌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원 솔루션. 자, 요게 하나의 해법. 그러니까 큰 틀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수능 실전에서 사용할 법한 가장 표준적인 그런 풀이들 있죠. 핵심적인 풀이. 자, 요걸 일단 굉장히 훈련을 잘 시켜주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효율적인 풀이들도 계속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해드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이다. 이런 것을 딱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제 수업에 비약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설명에. 특히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며 여기서 여기를 넘어갈 때 그 한 줄 넘어갈 때도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 이유가 제 설명에 다 약간씩 은근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리적인 설명을 제가 되게 잘해주기 때문에 풀이의 개연성 있죠. 뭐 풀이의 필연성 얘기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필연적인 거라는 건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개연적으로 이런 정도의 접근을 해나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쏙쏙 잘 이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문제, 새로운 낯선 문제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만났을 때도 제가 이 설명해 준 이런 내용을 잘 체화하면 새로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돌파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독해하고 논리적으로 그냥 딱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히 이런 풀이로 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접근법. 자, 이것을 가르쳐 준다. 자, 논리적인 접근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테크닉까지 전수하는 강의가 되겠다. 이게 제 강의의 핵심 특징.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자,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커리큘럼이 크게 3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입문, 그 다음에 개념, 기출. 요 항목 우리가 주로 겨울이나 아니면 뭐 겨울에 입시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입시 시작 초반부에 보통 학습하게 되는 커리큘럼 요게 있고요. 자,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 실전, 개념 파트인데요. 자, 3가지 커리가 있어요. 레알, 비기너스. 자, 요거는요. 일단 레알 비기너스, 프로메테우스,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자, 요렇게 있는데요. 레알 비기너스는 이제 제 원래 비기너스라는 강좌가 있었습니다. 비기너스라는 그 단어가 딱 뜻하는 게 비기너스. 비기너들이 듣기 좋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항상 우리 비기너들에게 그냥 우쭈쭈 하면서 맞춰주는 그렇게 물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은데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한테 맞춰주면서도 이걸 자꾸 이제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 당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비기너스 예전 그 교재에 강의에서도 이게 for beginners 그러면서 beyond beginners 그래서 여러분들 비기너를 위한 강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비기너를 beyond 넘어서기 위한 그런 강의이기도 하다 해서 그 내용 중에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시작하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도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 초심자에겐 너무 어렵다. 뭐 한 번 공부한 학생들에겐 정말 최고의 강의인데 초심자에겐 좀 어려워. 뭐 이런 반응들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맞춤형으로 그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번에 다 전면 개정합니다. 그래서 레알 비기너스 뭡니까? 찐 비기너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난이도를 막 온팍 낮췄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비기너스에서 약간 부담스러워했던 증명 파트나 요런 데의 그 비중을 조금은 완화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단원 연습 문제 같은 데서 조금 더 어려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스텝 3 같은데 그런 거 조금 비중을 줄였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개념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원 연습 문제에 가는 그 중간에 갑자기 개념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려니까 안 풀려. 이런 약간 그 간극 같은 게 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 단계를 밟기 위해서 예제, 유제, 요런 걸 약간 신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비기너들도 학습에 부담 없이 쫙 잘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당기는 대로 쫙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강좌로 다시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메테우스. 자, 요게 이제 기존의 실전 개념 강좌였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성격을, 요거는 이제 입문 강좌로 좀 규정을 하기로 했고요. 얘를 개념 강좌로 규정하기로 제가 올해는 그렇게 좀 포지션을 약간 이동했어요. 뭐냐면 지금 정부의 수능 출제 어떤 방침이 있죠. 이걸 보시면요. 뭐 킬러 배제, 사교육의 영향력을 좀 차단한다. 이런 이제 기조가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조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교과서에 좀 기본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교과 개념들의 기초한 풀이 있죠. 그냥 사교육의 어떤 일부 그 딱 특수 상황에서 적용되는 스킬들 그런 거 아예 안 낸다가 아니라 그런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교과 개념을 그대로 직독직해서 써먹는 풀이들 있잖아요. 그거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교과 개념을 안 가르친 게 아니라 그걸 다 비기너스에서 저는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제 풀커리를 안 타. 제발 타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비기너스를 안 듣고 프로메테우스만 딱 오니까 개념 설명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뭐 그런 반응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입문 강좌에서 다루지만 여기에서 교과 개념 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거기에 실전 개념이 같이 결합된 그런 강좌로 또 얘도 탈바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기본편, 실력편 그동안 나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학습 부담이 2개나 또 개념 강좌 들어야 되고 이게 좀 크기 때문에 단권으로 통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3점짜리부터 4점짜리, 쉬운 4점짜리와 중킬러 수준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킬러들도 좀 꽤 있었는데 킬러 정도까지 초반부터 또 다루면 또 이제 힘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한 단계 그렇게 조금 학습을 한 뒤에 킬러는 이제 기출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출 킬러들을 가지고 이제 맛배기로 조금씩 이제 해나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딱 제 커리를 따라오면 난이도가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력 올라감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커리큘럼을 약간 재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인데 요거는 제 기출 강좌입니다. 평가원 수능 기출. 자, 요것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떤 큰 틀의 개편 이런 것은 없고 여전히 평가원 수능 기출이 중요하다. 근래 특히 교육청 사관학교보다 평가원 수능 기출의 중요성 이게 좀 커진 게 왜냐면 이제 수능이 자꾸 바뀌어서 요즘 수능 교육 과정 있죠. 그거 자체가 좀 바뀌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제기관이 직접 내는 문제들 있죠.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가원 수능 문제 그렇게 조금 넣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건 제 기출 분석 강좌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 이름을 딱 보시면 어떤 취지가 느껴지죠. 원솔루션 저의 어떤 그 전공법적인 그런 그 관점 이거에 기초해서 하나의 중심적 풀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훈련시키고 그러면서도 조금 효율적인 그런 풀이를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 그런 걸 같이 전수해 준다. 그래서 요 강좌 하나를 확실하게 잘 들으면 기출을 쫙 잘 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강좌에서 또 배운 거 기출로 연습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능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을 확실히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입문, 실전, 개념. 자, 요런 파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비기너스. 자, 요렇게 표지인데 아직은 레알 비기너스가 표지가 지금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전 표지예요. 예전 표지인데 어쨌든 요런 느낌의 책이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자, 요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의 통합 하나로 자, 요렇게 지향하는 이제 강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자, 요거는 이제 기출 강좌. 그래서 표지, 책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 표지가 뭐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업계에서 가장 비싼 업계, 디자인 업계에서 제가 전부 디자인을 한 것들입니다. 전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뭡니까? 공부할 때, 표지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표지 예쁜 거 보면 기분 좋으니까 그거에 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우리 이제 커리큘럼의 두 번째 파트는 문제풀이, 그 파트가 되겠어요. 자, 빅4 10, 세븐 퀘스천,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NJ 성격이 강한 그런 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빅4 10을 보시면요. 요런 표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빅4 10 시즌 1, 2. 자, 요렇게 있습니다. 빅킬러, 중킬러, NJ예요. 자, 빅4 10이 이제 2025학년도의 경우는 빅4 10 시즌 1, 2, 3까지 제가 냈었고, 세븐 퀘스천을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전년도 거 공통 과목만 이렇게 재오픈을 했었는데요. 커리큘럼을 조금 이제 다듬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세븐 퀘스천을 오픈 안 하려고 작년에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시즌 3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세븐 퀘스천을 다시 재오픈 요거 하면서 이제 26학년도에는 세븐 퀘스천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했잖아요. 자, 그렇게 예고해서 그거에 맞춰서 빅4 10은 시즌 1, 2. 그래서 빅킬러, 중킬러, 엔제로 다시 성격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5학년도의 경우는 빅4 10 시즌 1하고 2 사이에 난이도가 좀 꽤 있었어요. 2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 24학년도가 제가 봤을 땐 난이도가 아주 적절합니다. 시즌 1하고 시즌 2 사이에 간극이 아주 크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조금 난이도가 약간 있는 적당한 난이도 수준의 그런 거라서 다시 그 정도 난이도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재작년 수준의 난이도로 돌아가서 딱 빅킬러, 중킬러 합리적이고 정제되어 있는 자 이런 엔제로 이렇게 다시 출범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븐 퀘스천, 중킬러, 킬러, 엔제. 자, 이건 이제 세븐 퀘스천 있죠? 빅4 10이라는 뜻이요.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빅,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동시에 4, 10. 뭐냐면 4점짜리 열문항, 빅킬러, 중킬러. 그거란 얘기예요. 킬러 없는. 자, 그런 뜻이고. 세븐 퀘스천은 7문제인데 7문제가 이제 중킬러, 킬러급에 해당되는 난이도가 대충 한 7문제쯤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는 엔제가 되겠다. 자, 이렇게 엔제가 두 개의 컨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드 하프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자, 요게 작년에는요, 제가 그냥 에스컬레이드 뭐 J형, B형, H형, 제 이름 이니셜 따가지고 막 만들고 T형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제 1년 딱 겪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퀄리티를 되게 자부했어요. 그래서 다들 뭐 퀄리티는 엄청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50분 만에 풀라고 낸 모의고사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이도가 너무 높다. 뭐 그런 어떤 건 난이도가 높고 어떤 거는 뭐 풀만하고 그랬는데 난이도 높은 회차가 너무 많아.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OT에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거나 자기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면 70분에 풀어도 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또 그걸 잘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50분 만에 풀라고 지금 낸 것이냐 뭐 그런 얘기들이 꽤 있어서 아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일 수 있게 이름을 그렇게 개편했습니다. 뭐냐? 50 에스컬레이드 50분에 푸는 거, 70 에스컬레이드 이렇게 70분에 푸는 거 똑같이 그 열문항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열문항이 이제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20번, 21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 27, 28, 29. 자, 이렇게 열문항이거든요. 자, 이 열문항에 대해서 조금 덜 어려운 난이도는 50분에 푸는 용,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70분에 푸는 용. 이렇게 두 개로 좀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분할을 했고요. 근데 여기 20일은 뭐냐? 여기 20일 적혀 있잖아요. 21 에스컬레이드. 뭐 이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겁니다. 어삼쉬사.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중킬러까지 가기 힘들어. 일단 어삼쉬사 정도로 확실히 좀 익혀야 되겠어. 그래서 뭐냐면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19번, 20번. 자, 요 정도의 어삼쉬사를 좀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에스컬레이드를 동시에 이번에 확장 개편해서 출시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1분 동안 공통 7문항 이렇게 푸는 게 21 에스컬레이드. 그 다음에 50분 동안 공통 7개, 선택 3개. 자, 이렇게 푸는 50 에스컬레이드. 자, 그래서 여기 착한 맛 모의고사.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70분 동안 푸는 공통 7개, 선택 3개, 조금 매운맛 모의고사. 자, 이렇게 70 에스컬레이드.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뭐 이렇게 이름 붙이다 보니까 아 이건 아이돌의 이름 아닌가? 뭐 이런 생각. 2NE1 에스컬레이드. 지난 10월에 2NE1 컴백해가지고 콘서트도 했는데 저는 파이널 때문에 바빠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오늘 아침 어제 또 2NE1 다 음악 들으면서 역시 역사상 최고의 아이돌이구나 막 이렇게 또 감탄하면서 요것도 OT 자료 제작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2NE1 에스컬레이드. 50 에스컬레이드. 7T는 아닙니다. 7T 에스컬레이드. 자, 그래서 아이돌 에스컬레이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시간을 저렇게 정해놓고 하는 하프 모의고사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엔제 두 종류 시즌 1, 시즌 2, 그다음에 7 퀘스천. 자, 그다음에 하프 모의고사도 약간 시간제에서 푸는 NJ 성격이 조금 있잖아요. 자, 그런 모의고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커리큘럼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파이널. 자, 파이널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원솔 멀텍 파이널. 이건 이제 제 기출 강좌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파이널이죠. 학생들이 줄임말로 원솔 멀파 뭐 이렇게 부르던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토탈 리콜. 자, 요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신설한 강좌였습니다. 스피드러너가 있는데 스피드러너가 시즌 1, 2. 자, 여기 있고 파이널 시즌 1, 2. 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제 보시면요.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파이널.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기출 점검의 기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엔제 같은 거를 이제 좀 많이 풀고 실무 같은 거 많이 풀고 이제 보통 한 6월쯤 지나서부터 6평 이후부터 엔제, 실무 이런 것을 이제 슬슬 풀잖아요. 이렇게 풀다 보면 사설을 또 많이 풀다 보면 물론 사설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평가원이 그동안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의 문제 스타일 또는 물어보는 게 무엇이지에 맞춰서 약간 풀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것을 다시 좀 바로 잡아주는 자 그런 컨셉의 강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작년에 이제 원솔 멀텍 파이널 우리 회사에서 딱 그 광고 카피 딱 쓴 게 사설에 찌든 뇌를 여러분 정화시켜주는 약간 그런 강의.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라는 게 또 이렇습니다. 평가원이 수능 출제 기관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출제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변형 발전시켜서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최신 기출들 있죠. 그런 것을 다시 파이널 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리콜 파이널. 자, 이것은 행동 강령 점검 with 엔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작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제 파이널 때 뭐냐면 행동 강령. 자, 이게 제가 원래는 잘 안 쓰던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도식화해서 암기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원래 잘 안 쓰던 표현인데 근데 학생들이 일단 저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좀 거창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행동 강령. 너무 거창하잖아. 약간 느낌이 강령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근데 어쨌든 좀 학생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제가 일단은 그냥 그걸 좀 받아들이고 가기로 한 것이에요. 근데 이 행동 강령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조금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느 커뮤니티에 아침 일찍 누군가가 행동 강령이 좀 독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글 올린 게 있었는데 솔직히 좋아요 누르고 싶었어. 그렇지만 좋아요 누르면 정병훈 선생님 여기 왔다 갔네 이렇게 또 티날까 봐 티날까 봐 제가 안 눌렀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행동 강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뭐냐면 일단 문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독해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의 독해의 기초에서 큰 틀에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물음을 던지는 문제가 나온다면 대체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것을 조금 더 요약 정리해 주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 강령 별거 없네? 라고 느끼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정병호 행동 강령 뭐 되게 거창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근데 별거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익히는 행동 강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익히는 행동 강령. 뭐냐면 문제를 그냥 암기가 아니라 맥락, 컨텍스트가 중요한 것이거든. 맥락에 따라서 문제를 독해해서 그 맥락에 맞게 행동 지침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파이널 때 그래도 조금 더 자기의 생각을 조직화해서 조금 더 요약하는 것 이건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행동 지침을 조금 더 요약적으로 하는 건 중요해요. 다만 그걸 너무 도식화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 자, 그런 차원의 강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러너 시즌 1, 2.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러너 파이널 자, 시즌 1, 2. 자, 요게 있습니다.
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 1, 2, 파이널 시즌 1, 2에서 16회분을 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즌 1, 2는 이제 9평 전에 출시되는 것들이고 파이널 시즌 1, 2는 9평 이후에 출시되는 것들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거 하나 뭐 풀지 못할 이유가 없고 문제들이 다 좋습니다. 좋고 이게 그 저는 중요한 게 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일단은 저희가 그 최신 트렌드 있잖아요. 최신 그 평가원의 어떤 출제의 그 흐름과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최적화해서 반영을 잘 하고 있는 모의고사라고 자부합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정부의 킬러 배제 방침 뭐 이랬을 때 많은 모의고사들이 그거에 단편적으로만 보고 그냥 무조건 쉬운 거. 이렇게 이제 출제했을 때 저희는 난이도를 약간 유지를 했고요. 왜냐하면 딱 예측의 기초에서 봤을 때 수능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작년의 경우는 난이도를 또 적당히 약간 조정을 해서 조금 어려운 회차와 쉬운 회차 이것을 섞어서 그렇게 좀 출시를 했어요. 어쨌든 최신 트렌드와 최신 출제 방침에 좀 굉장히 근접한 모의고사를 만들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풀어보면 알겠고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문제들이 낯선 포장지 이런 것도 꽤 있고 그렇지만 막 너무 튀지 않고 뭔가 요즘 평가원의 흐름이랑 잘 맞는 것 같다. 요즘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 2019년인가 그때도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반응이 꽤 있었어요. 그랬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퀄리티를 자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핵심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100분 안에 푸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어려운 모의고사 저는 그거를 그렇게 지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100분에 풀 수 있는 합리적으로 약간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 이게 조절이 돼야 하는 모의고사다. 저는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방침으로 출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을 계속 지향해 왔고요. 자,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그 일부 회차들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밸런스를 상당히 유지하면서 출제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때 실전 연습하기 굉장히 좋다. 자,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커리큘럼을 좀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문 개념 기출, 자, 레알 비기너스, 프로메테우스,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문제풀이, 빅포텐, 세븐 퀘스천,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 파이널 때 원솔 멀텍 파이널, 토탈 리콜 파이널,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커리큘럼 이제 오픈 일정은요, 대략적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레알 비기너스, 자, 12월, 프로메테우스 1월, 이 12월 말 1월 초, 뭐 이런 느낌이죠.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1월, 빅포텐 시즌 1 2월, 시즌 2 4월. 그 다음에 세븐 퀘스천, 여기 6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6월 또는 7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 에스컬레이드 3월, 50하고 70는 5월에 출시해서 여러분들이 쉬운 거 어려운 거를 섞어서 좀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러너 시즌 1, 자 6월, 그 다음에 6평 아마 직후에 출시될 것 같고요. 시즌 2 7월에 출시될 것 같고 이 파이널 강좌들 원솔 멀텍 파이널 9월, 그 다음에 토탈 리콜 파이널은 이제 그 작년의 경우는 9월 초 9평 때 출시했는데 그렇게 출시할 수도 있고 좀 10월에 출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을 먼저 보고 조금 엔제로 한번 다듬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피드러너 파이널 시즌 1은 9월에 출시하고요. 시즌 2는 10월에 이렇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커리큘럼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어느 일타 선생님 못지않은 또는 그 이상의 그런 커리큘럼. 게다가 제가 5과목을 다 해줍니다.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기하, 확통, 미적 다 해드리고요. 전 과목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이제 2022학년도 개정 교육 과정 있죠? 그 고1 과정도 이제 스타트를 또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몸을 갈아서, 갈아 만든 배도 아니고 이거, 그 몸을 갈아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커리큘럼, 이걸 제시하고 그걸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오픈 일정이나 완강 일정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어긴 적 거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좀 작년의 경우 오타가 조금 많았는데 그거 이번에 확실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불편함 없게 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자 100점이 목표인 학생에게도 또는 안정적인 2, 3등급 뭐 2등급이 목표인 게 좋겠죠. 그런 지금 현재는 노베이스. 그렇지만 목표는 크게. 일단 스타트 2등급까지 목표를 잡겠다.
내가 실력이 더 올라가면 이제 1등급을 목표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만점을 목표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100점이 목표인 학생에게도 안정적인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에게도 제가 전해주는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자, 요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냐? 제 커리는 2개 종류의 커리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커리를 이렇게 이수하십시오. 블랙 커리와 화이트 커리. 그래서 제가 원래 이번에 블랙 정병호, 화이트 정병호 이런 컨셉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예 커리도 다 다르게, 커리 이름도 다르게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선생님 너무 빡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커리는 동일한 이름으로 가는데 거기서 제가 좀 분류를 해드리겠다. 블랙 커리, 화이트 커리. 블랙 커리는 안정적인 1등급과 만점 이것을 목표로 하는 자 그런 커리고요. 화이트 커리는 2, 3등급 뭐 대체로 2등급 정도가 목표인 커리.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벤치마킹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단연코. 왜? 저는 바빠서 흑백 요리사를 볼 겨를이 없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어디선가 이렇게 지나가다 글씨는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어디서 떠올렸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찾고 있는 독학기출. 선생님 출시 안 해주나요? 뭐 이런 3년 전에, 2년 전에가 3년 전에 출시했던 독학기출. 그때 제가 기본편을 딱 그 디자인 업체에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표지를 화이트에 은색 글씨. 그 다음에 실력편, 블랙에 골드 글씨. 딱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이게 딱 화이트 기본과 실력에 딱 어울리는 이미지다. 그래서 잘 나왔어요.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거의 그 블랙 버전을 반영해서 원솔 멀텍 약간 그 표지 그것도 그렇게 나온 건데 저는 그걸 떠올리고 이제 한 얘기인데 이제 저희 연구실 실장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흑백 요리사 아니신가? 딱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요? 어쨌든 흑백 요리사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갑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랙 커리는 뭐냐면요. 레알 비기너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커리를 다 이수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입문 제외하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원솔 멀텍, 빅포텐 시즌 1, 2, 7 퀘스천, 에스컬레이드, 원솔 멀텍, 파이널, 토탈 리콜, 스피드러너, 에스컬레이드에서 21은 좀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블랙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화이트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문 개념 기출이 중요해요. 화이트 학생들에게는. 거기를 일단 빡세게 잘해야 돼. 그래야 뭐 엔제 가고 모의고사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을 일단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강의 열심히 듣고 제 강의를 무조건 다 채워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력이 확실히 많이 늡니다. 자, 레알 비기너스.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일단 여기를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하시라. 남들은 3월에 엔제 하는데 저는 3월에 지금 원솔 멀티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자기가 그걸 확실히 소화만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빅포텐 시즌 1, 2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즌 1 일단 하시고 에스컬레이드에서 21 에스컬레이드. 자,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솔 멀텍 파이널, 토탈 리콜 파이널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한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거 막 하면 막 큰일 난다. 막 그거 아니고 왜 선 넘지 너? 막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건 일단 충실히 좀 해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일부 좀 할 수도 있다. 빅포텐 시즌 2 저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있죠. 솔직히 제 수업 막 4등급, 뭐 5등급 돼도 막 프로메테우스 또 뭐 빅포텐 시즌 2, 7 퀘스천 하려면 하죠. 왜?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든 소화해보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 하다 보면 맨날 뭐 뭐라고 그러죠? 요즘 뭐 하여튼 뭐 뚝배기가 깨진다고? 뭐 그런 얘기 막 그러면서 자꾸 그 멘탈이 이제 상처를 받으니까 못하는 것 뿐이지 자기가 멘탈을 그냥 견뎌내고 하겠다 하면 솔직히 뭐 화이트 난 2등급 목표도 이거 뭐 하면 뭐 큰 문제인가요? 아니죠. 자기가 일단 그걸 견디면 되거든.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확실하게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솔 멀텍 파이널과 스피드러너에서도 파이널 1, 2.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요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을 블랙 커리를 선택하든 화이트 커리를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자, 제 커리는 탄탄합니다. 그래서 탄탄한 커리큘럼과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꼼꼼하고 친절하고 논리적이고 자, 이렇기 때문에 꼼꼼한 해설 자, 이것으로 그리고 명쾌한 강의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병호 선생이었습니다.